미리 졸업한 선배라든지 만나면은 이거 탱탱 탈출은 지능순이야.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. 뭐라 그랬냐면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?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? 걱정과 두려움. 대학생 때는 그게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이 책이 사실은 하나 이게 스토리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굉장히 쪼개져 있어서 작은 부분만 가져다가 깊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, 41페이지에 스탠퍼드 대 평생 교육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, 대학 졸업 전에 진로를 결정을 못하고 또는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.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? 뭐라 그랬냐면, 첫 번째,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. 두 번째는요,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. 세 번째는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. 전 이거를 보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예전을 돌이켜 봤을 때 꿈은 크게 정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, 덜 준비된 것 같은데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인턴십을 간 것도 취업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으로 사실 가긴 한 거거든요. 이제 서른살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참 쓸모없는 고민이었다.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, 그 어린 시절부터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들을 짜놓고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밟아가겠어요.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거의 그렇게 하진 못할걸요? 근데 제가 참 다행이었던 거는 꾸준하게 좋아하는 거를 쫓아간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.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, 대학을 들어가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나는 너가 예전부터 부러웠다? 왜? 그랬더니,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걸로 대학을 입학했잖아. 그걸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게 참 부럽다.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이상했던 게, 그 친구들이 저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. 이 친구들이 나를 기만하나?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. 좋아하는 분야에 취업해서 너무 부럽다. 연봉도 저보다 높은 친구들이 제가 디자인하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. 30대에 만난 친구들은 또 저한테 그래요. 야, 너 좋아하는 일로 일해서 되게 부럽다. 기분 좋은 일이 하잖아요. 누군가 나한테 부럽다고 한 얘기가. 근데 저는 계속 되묻고 싶은 거예요. 너도 해! 근데 정말 꾸준하게 10대 때 만났던 친구, 20대 때 만났던 친구, 30대 만났던 친구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. 나는 너무 늦었어.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.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내가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. 취업만 하면 그때부터 좋아하는 일 한다. 내가 결혼하면, 애를 낳으면, 애가 다 크면 언제 좋아하는 일 할 거냐. 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린 시절에는 좋아하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, 요즘 또 내가 겁내고 있지 않나? 라는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또 읽으면서.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재밌었던 부분이,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. 누군가 전해준 부정적인 사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, 이 부제목에 자기 직업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불평만 듣고 시도 자체를 단념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한다. 예를 들어, 절대로 강사는 되지 마세요. 저 말고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실망했다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무조건 찾아 들어봐야 한다.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왜 그 직업이 좋은지 당신에게 말하느라 들떠있는 사람을 분명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여러분들이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미리 졸업한 선배라든지 만나면은 이거 탱탱 탈출은 지능순이야. 이게 모든 학과에서 있었다면서요. 팩트를 얘기하자면 보통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.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, 그린룸 토크 콘텐츠가 있잖아요, 제 채널에.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서 본인만의 이제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잖아요. 쇼츠 콘텐츠를 요즘 채널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, 그린룸 토크 콘텐츠를 이제 짧게 한 30초에서 60초로 잘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올려요. 특히나 쇼츠가 좀 댓글이 좀 매워요.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댓글 달리죠. 저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. 자기의 주장을 막 써요. 여러분들은 그린룸 토크에 나오신 게스트분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? 아니면은 저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익명의 누군가의 말을 더 듣겠어요? 저는 무조건 게스트분의 말을 들을 것 같거든요. 그 일에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분야에서 잘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, 그 일이 돈을 벌기엔 힘들다는 말을 듣고
있고 마음에 걸린다면.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술은 돈이 안 된다,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돈 못 번다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, 근데 요즘 제 주변에 그림으로 돈 잡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. 요청해서 말하기를 그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선입견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별의별 게 다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. 어떤 분은 모기 잡는 걸로 돈을 엄청 버시더라고. 모기 괴롭히는 걸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돈 못 벌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지,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,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되물어보래요.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저 분야가 레드오션이다, 그러면 그만큼 그 시장이 큰 거다.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그러거든요. 저희 무조건 레드오션 시장 들어가는 게 짱이다.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시장이 넓고 훨씬 더 알고리즘에 탈 확률이 높은 거죠. 저건 이미 너무 늦었어, 레드오션이야, 이런 핑계는 안 먹힌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단념할 것 같다는, 투자하는 비용을 그 일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래요.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.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.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비용조차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.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외주일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. 유튜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걸로 돈을 벌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안 함으로써 제가 있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거든요. 그때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읽는 거를 무서워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못 얻는다고. 시간이나 체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. 내 시간과 체력은 지금이 제일 싼 거예요. 왜냐면 내 몸값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내 경력이 늘어났는데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방해 요소들을 이제 걷어냈어요. 그러면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? 그 과정을 단계별로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284쪽에 꿈을 이루기 위한 가벼운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. 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첫 번째가 최소한의 가시적 행동을 계획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. 3개월, 1년, 3년, 5년 그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다음 주에 내가 할 일들을 계획해보라는 거죠. 가볍게.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작은 행동들에 노력을 기울여라.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즐겁게 시도를 하래요.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유튜브도 마찬가지죠. 얼마나 피드백이 빠릅니까? 올리자마자 바로 좋아요와 댓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게 약간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게임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가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 게임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에요. 내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계속 그걸 뛰어넘으려고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. 이거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. 작은 행동들을 작게 나눠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. 내가 이거 해냈어 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. 그리고 세 번째가 호기심을 느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라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.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꿈꿔요. 이 직업은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? 혹은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? 라고 했으면 그걸 해본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그거를 가볍게 해보는 거죠. 인턴십을 지원한다던가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던가 그런 것들. 그리고 그 다음이 도중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예상해라. 이것도 가벼운 마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길 아니면은 끝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.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교육과 훈련, 준비 과정에 큰 투자를 삼가라. 힘을 줘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. 근데 캠핑을 시작했어. 근데 막 이거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막 장비충이라고 그러죠. 장비 잔뜩 사면 그거 어떡해. 물론 아까 얘기했죠.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면 예상해라.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.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. 요 얘기는 찬반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들잖아요. 아 그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해봤는데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좀 차단해라. 너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너가 해야 될 일 착실하게 가라.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뭔가를 시작할 때 진짜 별 생각 없이 하고 싶다. 그럼 해야지 라고 하는 편이어서 빠르게 실패하기를 이미 너무 잘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빠르게 실패하기도 잘하는데 빠르게 포기하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중간에 계속 중도 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지속성이
한가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문장이 전문가처럼 보이지 말고 모르는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문장이었는데 제가 빠르게 포기를 했던 이유가 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. 항상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기를 원해서 그러지 않은 제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 이러면서 발 빼고 다른 분야로 도망가는 것을 계속 반복했더라고요. 진짜 어렸을 때부터. 이 문장을 보고 기억이 났던 경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다녔었거든요. 근데 저는 흰 띠를 메고 태권도장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띠를 안 메고 다녔어요. 학원에.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가 사범님이 새로운 띠를 뭐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범님 손에 노란색 띠가 들려있는 거예요. 제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노란색 띠를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오늘까지만 태권도 다니고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. 어우 고집세. 어우 어떤 모습인지 보인다. 저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가 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성과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. 포기를 많이 했다는 거 뭔가를 많이 시도는 했어. 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시작 되게 많이 하고 포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 찾은 거죠.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. 아직 세상에는 해볼 만한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많이 시도해보고 포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직 그걸 못 찾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, 두 번째는 그런 약간 초보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뿅아리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고, 전 영어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거긴 다 원어민이잖아요. 거기서는 어딜 가든 제가 영어를 제일 못. 근데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거든요. 내 상황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거를 내 전공, 내 전문 분야 말고 나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, 그리고 그 도구를 여러 가지를 만들면 되게 큰 무기를 갖게 될 거예요.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만나요. 안녕.